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덕 박사 인사 올립니다. 저는 사마천 4기 129번째 화식전을 연구한 전문가로서 화식전의 핵심 원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우한 폐렴으로 인해 집회가 제한되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여러분의 정서를 감안하여 일정 장소에 광자를 열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군자는 무신여복이라는 말이 어릴 적 저의 가슴에 박혔죠. 저는 성격이 활달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10분 이해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저의 유익을 위해서는 지푸라기 하나만한 사소한 부탁도 하지 못하는 천성이 생활 속에서 고착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저의 길을 찾지 못하는 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들이대면 된다. 들이대학 있잖아.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절친한 선배님들은 기도하면 되잖아. 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멀리 저 강 건너의 말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즘 세상의 대세인 유튜브를 통하여 여러분께 아름다운 화식전의 핵심을 전해드리고자 하였습니다만 기술적인 제한과 기기 조작을 비롯한 운용 능력의 부족으로 이마저 제한되고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감성을 자극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무대에 저의 화식전과 같이 딱딱한 내용을 누가 보아줄지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조금 보완하여 지금부터 여러분께 부족한 저의 강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훌륭한 유튜버님들이 활동하는 곳에 저의 졸광을 더하게 되어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화식전은 단순한 돈벌이 원리가 아니라 위로는 임금으로부터 아래는 각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돈을 벌고 불리며 지켜야 하는지를 제시한 동서고금을 통하여 가장 빛나는 경제 이론입니다. 지금 세계의 부자들은 인류를 파멸의 길로 이끌기 위한 모략에 여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빌 게이츠는요,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 5억 명이라고 공언하고 다닙니다. 지금 75억 명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라면 이 중에서 70억 명은 사라져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경제력을 쥐고 있는 자기들이 권력마저 손에 거머쥐고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번성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원리마저 같이 심어주셨죠. 경제력은요, 이웃과 사회를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혼자 독식하면서 권력과 결탁하거나 스스로 권력을 거머쥐는 도구로 전락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의 저항을 받아 한때 부자였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맙니다. 사마천은 3000년이란 기나긴 역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돈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렸습니다. 본인도 속정금 50만 전이 없어서 남근을 잘라서 황제에게 바쳐야 했던 쓰디쓴 경험을 통하여 돈의 소중함과 유용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국 4천석을 바치고 오대부라는 벼슬을 살 정도로 경제력이 탄탄한 부자였지만 손자인 자신은 50만 전을 구할 수가 없어서 남근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 황제에게 바쳐야 하는 가난뱅이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돈은 꿈을 이루는 수단이자 방법입니다. 사마천은 의식주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꿈을 이루고 사회를 위해 뜻을 펼치는 기반이 돈, 즉 경제력에 있다고 보고 여러 사례를 조합하여 경제의 근본 원리를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 원리가 바로 화식입니다. 화식은 사마천이 공개하기 전에 비밀로 베일에 가려진 이론이었습니다. 부자들이 대대로 전수하면서 자기들만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금과 옥조로 삼았던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풀어서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세상은 혼란합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려 추미애를 골로 보내 국민이 죽는데 뭐하고 있어? 강기정에게 5천만 원을 건넸어. 무시무시한 구호들이 난무합니다.
TV를 틀면, 신문을 펼치면 무섭게 다가오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상이 왜 이리 혼란합니까? 가만히 따져보면 소유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경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더욱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벌 궁리를 하지 않죠. 자기가 왜 가난한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알려고 해봐야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빈둥빈둥 한평생 놀았다면 모를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난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 원인을 알고 싶다면 저희 강의를 시청해 주십시오. 화식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권하여 주십시오. 이웃에게도 전하여 주십시오. 사마천의 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초대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저의 소개와 화식전의 첫 단락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권영덕 박사입니다. 사마천의 화식전을 연구하여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박사학위로 발전시킨 화식경제연구소 이사장이며 저술과 강의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00년 동안 가전된 화식전에 도금을 달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화식전이 비밀의 영역에 머무는 고서가 아니라 지식이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식전의 저자인 사마천이 전하고자 하였던 참뜻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여 고전 경제 인문학의 지경을 넓히며 국방일보의 56회 칼럼과 10권의 전문서적, 삼성경제연구소와 국방부 MKIS에서 군인 재테크 특강, 청와대 경호실 특허청, 경찰청 등 공공부서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공사기업에서 화식경제의 비밀을 풀어 전달하는 화식경제의 전도사이자 생활경제 스토리텔러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식전의 첫 단락을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원전을 보면은 여러분께서 참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쳇말로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자라는 그 우스갯소리가 딱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화식전의 그 첫 페이지는요, 이 화식전 자체가 저희 그 가정에서 약 한 300년 동안 가전되어 내려온 경제서적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서적이 이해가 되고 완전히 해독되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 터득한 또 경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저희 조부님께서 이 책은 대단히 좋은 책이다마는 너가 어른이 되어서 세상에서 경제를 완전히 터득할 때쯤 되어서 이것을 다시 보면은 정말 좋은 이론이 될 것이다 하고 저에게 부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을 때도 제 나이가 50이 지났을 때입니다. 저는 IMF를 거쳤고 그것을 거치면서도 많은 경제적 이익을 제가 손에 잡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업가가 아니고 공직자였기 때문에 큰 사업은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화식의 이론대로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기회가 있다고 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했으며 또 그때는 대통령도 권했습니다. 투자하라고요. 그리고 경기가 살아났을 때 남들이 막 사려고 할 때 내 물건을 내어드림으로써 나는 팔아버렸고 그리고 이익을 챙겼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면서 이러한 것만 서너 번 반복하면은요, 경제적으로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건희 회장과 같은 그러한 대그룹의 회장이 되고 싶다면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 생업에 내가 종사하는 직업에 충실하면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여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하고 싶다면 바로 화식전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화식전의 원리를 반드시 터득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첫 장을 강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한자 밑에 한글로 이 토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현토를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식전
노자왈 지치지극하면 인국상망하고 개구지성 상문하더라도 미는 각감기식하며 미기복하며 안기속하며 낙기업하며 진호사 불상왕래니라. 필용차 위무만근세이나 도민이목 즉기무행이니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자가 말하기를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들이 자신의 음식을 달게 먹고 자기의 의복을 아름답다고 여기며 자기의 풍속에 만족하고 자기 일을 즐기며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이것들 식, 복, 속, 업 이것들을 찾아서 국경을 맞대고 서로 마주보고 다구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이웃 나라를 헤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근세에 들어서도 이렇게 해야 하지만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고 강요해도 노자의 주장은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 정치의 혼란과 기능 상실, 백성들의 욕구 분출 등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지도자를 걱정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종교에서는 신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걱정을 하며 신자들이 목사를 그리고 신자들이 주지승을 걱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간단하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3년도 12월 16일 날 한국과 독일이 협정을 맺었습니다. 광부를 파견해 달라는 것이죠. 이때 500명 모집 공고를 냈는데 무려 4만 6천 명이 지원하였습니다. 3년 계약으로 파견되는 광부들에게 매월 160달러의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고 이렇게 공고를 하자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도 많이 지원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기에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00달러 남짓하였습니다. 보낼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릴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1966년부터 독일 마인츠 대학에 의사했던 이수길 박사의 주선으로 간호사 파독이 시작되어 1976년까지 약 1만 226명의 간호 인력이 독일에 파견되어서 외화를 벌어서 돈 가뭄에 고생하던 고국의 가족들에게 단비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월남에 정글을 누볐고 또 하나 더 있죠. 중동의 열사이 땅에서 일한 대가로 외화를 획득하여 국가산업발전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러한 직종이 있습니다. 해기사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마도로스라고 잘 알려졌습니다. 선장 1, 2, 3등 항해사와 기관사와 부원들이 세계의 바다를 누비면서 벌어들인 외화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수익을 합한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는 않았죠. 이러한 것들이 먹고 살 길을 찾아 위험을 무릅쓰고 이역만리로 나선 여정의 하나였습니다. 사마천은 왜 화식전의 첫머리에 노자를 언급하였을까요? 이 노자의 주장은 550년 동안 전란에 찌든 중국 천하 백성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오로지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자기 일터에서 스스로 일하며 먹고 입고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는 백성들은 두 손을 들어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한 근세에 이르러서 이런 이론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먹고 싶고 듣고 싶고 입고 싶은 욕구를 권력이 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한 지금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요 한쪽만 쳐다보는 애꾸는 이론인 묘론일 뿐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노자는 공자보다 더 훌륭한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노자를 만나서 한 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수도인 르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에 관해서 질문을 하니까 노자가 이렇게 말했죠. 그 예라는 거, 그거 주장했던 사람들은 죽어서 뼈다귀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해골 바가지가 된 지가 이미 오래야. 그러니까 그런 그 쓸데없는 소리를 난 하지를 말게. 그리고 이별을 할 때 또 이렇게 말을 했죠.
내 한마디 자네를 위해서 걱정하는 말을 전하겠네. 무릇 선비는 신중해야 되네. 선비는 권력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보면 바른 소리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은 야단을 쳐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남의 미움을 사게 되어 있네. 그러니 선비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일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는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만난 그 선생은 정말 용과 같은 분이야. 산의 짐승과 나르는 새는 그 방향을 알 수가 있는데 용은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잖아. 바로 그 용과 같은 분이 저 노자란 말이지. 이렇게 자기의 심경을 수레한 바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마천이 이 화식의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관찰한 그 관찰 기간, 또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관해서 설파한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